안녕하세요. 스마트철도 표준화 포럼 소개를 해드릴 한민규 한성대학교 교수입니다. 저는 스마트철도 표준화 포럼의 공동의장을 맡고 있고요. 저하고 같이 공동의장을 맡고 계신 우송대학교의 김성철 교수님이 계십니다. 네, 자, 우리 철도를 타고 베를린까지 기차여행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네, 우리가 휴전선에 가면 철만 달리고 싶다 많이 보시죠? 근데 문제는 지금 우리가 북한을 지나서 우리 KTX를 타고 간다고 해도 베를린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예, 하얼빈에 내려서 갈아타셔야 돼요. 예, KTX로 못 갑니다. 그 이유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철도 규격이 유럽의 철도 규격과 100%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기차를 타고 가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기차를 타고 가는 과정에서의 수많은 일들 그리고 수많은 서비스들 역시 중요하겠죠. 네, 그 중요한 서비스들에 대해서 우리 표준화 포럼에서는 다루고 있습니다. 자, 우리 스마트 철도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철도 시장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볼까 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는 기존의 100년을 넘게 이어오던 철도 서비스가 큰 변혁을 맞고 있습니다. 물론 뭐 하이퍼루프 같은 아주 신기술의 고속 열차도 나오고 있지만 그것보다는 지금 현실적인 시속 300km에서 500km 사이의 초고속 열차들, 고속 열차들이죠. 예, 고속 열차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많이 설치되고 있는 중입니다. 따라서 이런 그 철도 서비스의 고급이나 고속화에 대한 신규 서비스의 기회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런 기회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글로벌하게 큰 업체들끼리의 합종 연행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합종 연행이 일어남과 동시에 기존에 있던 시설이나 아니면 신규로 건설하는 시설 사이에 새로운 기술 기업과 특히 이런 그 시설 사이를 연결할 통신 규격이 새롭게 제정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고속철도에 해당되는 물론 기존 철도까지 포함해서입니다. 사업 환경 및 기술 환경에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게 굉장히 큰 현재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철도 산업의 시장 규모를 보면 보통 철도 산업이 어느 정도 규모인가 잘들 모르시죠? 예. 지금 그 2015년 기준으로 봤을 때 대략 한 1,900억 유로입니다. 1,900억 유로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240조 원 정도가 2020년이 예상됐던 거고요. 2020년에 와서 다시 2030년을 예상해 보니까 그때는 4,364억 달러. 어마어마하게 커졌죠. 400조가 넘는 거의 요즘 환율로 보면은 500조도 넘네요. 그런 정도의 규모로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게 시장이 성장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나라가 어쨌건 물론 지금은 북한 때문에 아직은 실현하고 있지는 못합니다만 국제철도협력기구에 가입함으로써 향후에 우리나라 열차를 타고 부산에서 아까 첫 장면에서 보셨듯이 부산에서 베를린 또는 베를린을 넘어서 포르투갈의 포르토. 포르토는 영어 포트라는 단어의 어원입니다. 포르투갈에 있는 항구 이름이고요. 부산에서 포르토까지면은 우리나라에서 아시아대륙을 거쳐서 유럽, 동유럽 지나서 서유럽에서 끝까지 가는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갈 수 있다라는 기대가 증폭이 됐었죠. 그래서 이렇게 스마트 철도 표준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의 변화라든가 기술의 변화에 따라서 중요성이 올라가고 있고요. 정리해드리면 이런 그 비즈니스 기회 확대라든가 또는 사업 환경 변화라든가 또는 시장 창출에 대한 잠재력 때문에 굉장히 표준의 시급성이 높아지고 있고요. 이에 따른 현 상태에서의 표준은 굉장히 미비한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로컬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내에서나 또는 EU, 유럽 내에서의 철도 운영은 물론 지금까지 잘 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향후 있을 고속철도를 지원하기 위한 신호 시스템이라거나 또는 고속철도 내에서 앞으로 펼쳐질 고급 서비스들에 대한 대응은 굉장히 미비하다고 볼 수가 있죠. 따라서 우리 스마트철도 서비스 모델을 표준화하기 위한 영역도 확장하고 또 스마트철도 부가 서비스에 대한 사물이탈의 기술 기반을 또 마련하고요. 또 이런 매출 확대로 인해서 우리 그 표준화를 하기 위한 동인이 계속 확보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스마트철도 표준화가 굉장히 필요한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저희 스마트철도 표준화 포럼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스마트철도 표준화 포럼은 현재 약 70여 개 회원사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상당히 많은 부분은 기업체들이고요. 물론 여기 기업체는 이제 공사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가철도공단이라든가 아니면 한국철도공사 그리고 우리나라의 지하철사들 그리고 뭐 현대 로템이라든가 또는 그 대표적인 연구기관들, 그러니까 애틀이라든가 아니면 철도기술연구원, 철기원이라고 하죠.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많은 대학들 그리고 협단체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70여 개 정도의 회원사가 지금 참여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제 개인적으로 많은 자발적인 봉사활동을 표준화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 표준화 포럼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많은 회사들이 산학연이 연합이 돼서 진행하고 있다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전체 철도 산업에서 특히 통신 ICT 표준화 부분을 망라하는 그런 포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 포럼에 대한 필요성은 앞에서 말씀 많이 드렸고요. 목적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스마트 철도 표준화를 위해서 국내 글로벌 이슈의 전략적인 대응 그리고 스마트 철도 기술의 국내 확산과 표준화 논의를 통해서 스마트 철도에 대한 인프라 구축이나 또는 철도 서비스 운영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선 그리고 여러 주체가 협업하는 산업형 융합형 포럼 이런 것이 저희 포럼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포럼 표준 활동은요 여기 보시는 다양한 기술 분야를 커버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스마트 철도의 가장 기본적인 주파수에 대한 부분도 같이 논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스마트 철도의 디바이스들 그리고 서비스 특히 철도 서비스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은 종류의 서비스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특히 또 포커싱하고 있는 부분은 트레인 투 트레인이나 또는 트레인 투 인프라 그러니까 기차와 기차를 운영하기 위한 시설 간 또는 기차와 기차 간 이런 데 대한 연동하는 데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 많아서 그런 플랫폼에 대해서 저희가 신경을 쓰고 있고요. 또 스마트 철도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던 역사 시스템이라든가 아니면 철도 기관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연동이 될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철도는 기간 산업이기도 하고 또 사고가 나면 굉장히 큰 사고가 나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보완이라거나 또는 연동 절차라거나 이런 부분들까지도 같이 고려해야 되는 아주 힘든 작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행여나 사고가 나지 않도록 연동 인터페이스에서 같이 고민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승객이 중요하죠. 그래서 승객분들을 잘 모실 수 있게 그런 어떤 철도에 대한 서비스 그리고 그런 분들을 또 잘 서포트하기 위한 철도 객실 승무원들 이런 분들에 대한 그룹 통신이라든가 또는 철도를 운영하기 위해서 철도 옆에서 우리가 레일 사이드 워커라고 하는데요. 그분들을 위한 그룹 통신 또 안전을 위한 그런 서비스들 이런 부분들이 저희 표준 활동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 밖엔 철도 사업을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서로 같이 모여서 중요한 이슈들에서 논의를 한다든가 또는 저희 협회 이외에 기간 기술이 되는 사물 인터넷이라든가 또는 그 밖에 다양한 기반 기술의 포럼들과의 연계 그리고 장차 중장기적으로 저희 포럼이 사단법인화돼서 장기적으로 종속할 수 있도록 하는 준비 이런 것들을 이제 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 저희 국토하고 같이 어떤 철도 산업에 대한 어떤 그 산업의 정책적인 부분이라든가 개선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건의하기도 하고요. 또 국내외 표준 단체들, 그러니까 저희가 직접 활동에 참가하는 표준 단체죠. 예를 들어서 3GPP라든가 1MTM이라든가 이런 곳에 활동을 위해서 표준 기구하고 직접적으로 같이 협력하기도 하고요. 덧붙여서 철도 분야에서는 통신 분야에서의 GSMA, 그러니까 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와 같은 철도 연맹이 있습니다. 국제철도연맹이라고 하고요. 그거를 UIC라고 합니다. 프랑스어 약자이기 때문에 영어 약자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그래서 이 UIC하고의 협력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표준화 대상은 일단 TTA의 PG905가 지능형 교통과 철도 관련된 표준을 만드는 프로젝트 그룹인데요. PG905와 함께 활동하는 것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GPP나 1MTM 같은 사실 표준기구와의 활동, 국제표준 활동도 참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표준기구, 아까 말씀드린 UIC와 협력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저희가 표준화를 하고 싶어하는 부분은 바로 이 그림에 나와 있는 스마트 철도 디바이스 그리고 고속철도 통신 시스템, 실질적으로 스마트 철도를 운영하는 스마트 철도 플랫폼,
특히나 이 스마트 철도 플랫폼은 사물 인터넷 서비스 플랫폼과 잘 연동됐거나 잘 통합된 상태 되겠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뒤에서 관리하는 스마트 철도 관리, 이런 부분들을 망라해서 저희가 스마트 철도 디바이스 프로파일이라든가 스마트 철도 이동통신 요구사항이라든가 또는 스마트 철도의 디바이스 관리형 오픈 API라든가 이런 스마트 철도 표준화 활동을 저희 표준화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저희가 표준화를 진행하는 방법은요. 먼저 저희 포럼 기술회의를 통해서 기술 이슈에 대해서 서로 논의를 하고요. 그걸 잘 정리한 다음에 국내에 반영을 하고 덧붙여서 해외 활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저희 포럼을 대표해서 저희 포럼의 70개 회원사들을 대표해서 3GPP나 1M2M에 참여를 해서 필요한 부분의 표준화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나온 결과를 다시 국내로 가져와서 저희 회원사하고 그 국제 표준화거나 또는 국내 표준에 대한 확산 활동을 매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포럼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공동의장이신 김성철 교수님과 제가 이제 공동의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산하에 4개의 위원회가 있고 그 중에서도 중요한 기술위원회는 그 밑에 5개의 기술 워킹 그룹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 워킹 그룹에서 각각 스마트 철도 기술 분석, 그리고 스마트 철도 플랫폼, 그 디바이스, 서비스, 그리고 네트워크 및 전파 자원, 이렇게 5개의 워킹 그룹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스마트 철도 표준화 포럼의 활동은 위원회 활동과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표준 확산 활동인 표준 기술 세미나 워크숍, 그다음에 저희가 포럼이기 때문에 매년 하는 정기총회, 그 대외 협력 활동으로 정리할 수가 있고요. 특히 그 저희가 내세울 만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참여를 또한 바라는 부분은 스마트 철도 표준 기술 위원회 활동입니다. 물론 그 밖에도 많은 그 활동이 있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스마트 철도니까 철도회사만 오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저희 포럼에는 아까도 잠깐 그 회사들 로고에서 보셨듯이 이동통신 3사도 참여하고 있고요. 그 밖에 수많은 중소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스마트 철도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면 저희 포럼으로 연락하셔서 참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설립된 거는 2020년도고요. 올해가 2022년도니까 이제 햇수로 3년 되고 올 12월 되면은 이제 거의 만 3년이 돼가겠죠. 네, 그 동안에 저희가 이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수많은 기술위원회 회의와 세미나를 했고요. 사실 여기 보시면은 인원이 생각보다 안 많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다 코로나 때문입니다. 저희가 매번 회의를 할 때마다 이 워크숍을 할 때마다 올해까지는 50명을 항상 한도를 두고 신청을 받아서 했고요. 그 50명이 모자란 적이 없습니다. 항상 꽉꽉 찼고요. 내년부터는 저희가 이제 코로나도 끝났으니까 그런 범위를 완전히 풀어서 무제한으로 이제 받을 생각이니까 내년에도 얼마든지 참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태까지 했던 스마트 철도 표준들입니다. 물론 저희 포럼 표준으로도 다 있는데요. 저희가 TTA의 ICT 표준화 포럼으로서 일단 TTA에 저희가 제안했던 단체 표준 기준으로 여기다 한번 전부 모아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스마트 철도 디바이스의 정보 모델이라든가 또는 플랫폼 요구사항이라든가 또는 성능 시험 규격 같은 경우, 그리고 또 통신 시스템 구조, 통신 시스템 요구사항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특히나 LTE 기반 철도 통신 시스템 성능 시험 규격 같은 경우는 실제로 국가철도공단에서 그 철도를 깔 때 이 통신을 같이 설치하면 이 시험 규격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철도 산업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고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그 스마트 철도 제품 적용 사례인데요. 물론 이제 앞에 말씀드렸던 시험 규격 같은 경우는 국가철도공단에서 실질적으로 철도를 깔 때 시험 규격으로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그건 말씀드렸으니까 제외하고 말 그대로 제품만 말씀드려보면요. 먼저 그 사례 첫 번째로 지하철 관제센터를 들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저희가 제안했던 스마트 철도 관련 유스 케이스 도출을 정리해서 요구사항을 잡아낸 부분을 가지고 중앙관제센터에 구축할 때 활용한 사례가 있고요. 그리고 PSD가 뭘까요? 승강장 안전문입니다. 플랫폼 세이프티 도어죠. 승강장 안전문의 상호연동 장치에 활용한 바가 있습니다. 이 승강장 안전문이 여러분들이 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만나시죠. 많이 만나시는데 사실은 그 승강장 문을 만드는 업체가 굉장히 여러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아직까지 전부 다 통합하지 못했지만 지금 서서히 그런 부분들을 통합해서 같이 연동해갖고 시스템에서 제어할 수 있도록 지금 작업 중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사용되는 표준, 연동 표준들이 저희 포럼의 표준들을 활용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제가 저희 포럼에 대해서만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현재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저희 스마트 철도라는 게 과연 뭐야?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 스마트 철도라는 거를, 그러니까 스마트 레일웨이라고 이제 영어로 표시를 하다 보면 그 산하에 세 가지 영역이 있다. 물론 이걸로 딱 칼로 두부자로 듯이 할 수도 없겠습니다만은 기술적으로 놓고 보자면 이렇게 세 가지 영역으로 저희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스마트 스테이션, 그러니까 스마트 철도 역사, 그 스마트 트레인, 그래서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는 그런 기관차도 있고 또 카고, 그러니까 화물 열차도 있죠. 그다음 스마트 트랙, 그래서 철도가 달리는 철로, 이런 것들이 저희가 물리적인 스마트 레일웨이, 그러니까 스마트 철도의 요소를 보고 있고요. 이 각 요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스마트한 서비스들, 지능을 가지고 있는 또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을 정리하는 것을 스마트 철도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림에 보시면은 여기 그 많은 스마트 서비스도 있고요. 사실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보시다 보면 야, 벌써 이건 우리 안 쓰는 것도 있나 하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스마트 티켓 판매기. 네, 우리나라에서는 안 씁니다. 해외에서는 씁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내 표준만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기다 스마트 티켓 판매기 같은 경우도 넣어놓고 있고요. 또 사실 스마트 티켓 판매기가 고속철도에서는 그렇게 많이 쓰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휴대폰에 앱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예, 앱도 많이 쓰시죠, 정확하게 말하면. 근데 지하철 같은 경우는 사실 결제하는 거 빼놓고는 그 스마트 티켓 판매기를 거의 많이 또 사용을 하시죠. 그러니까 교통카드로도 많이 하시지만 각 역사별로 또 그 판매기가 이렇게 설치돼 있어서 거기를 통해서도 이렇게 구매해서 많이 쓰십니다. 그래서 뭐 아주 안 쓰는 거 하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제법 사용은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티켓 판매기를. 근데 우리나라보다도 이제 해외 같은 경우에 스마트 티켓 판매기를 아주 많이 쓰고 있고요.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뭐 거의 전부 다 스마트 티켓 판매기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본도 스이카라는 우리나라의 교통카드 비슷한 걸 쓰고는 있죠. 자, 그래서 어쨌든 그런 거 이외에도 뭐 여기 보시면은 대중 및 단체 관리라든가 공기 질 관리 같은 환경 부분, 그리고 스마트 보안, 그리고 여기에 동선 파악해서 어떤 여정을 추적해갖고 더 편안한 여행을 할수록 해준다든가, 또는 이제 그런 거 이외에도 열차 자동 제어나 열차 장치 모니터링을 통해서 열차의 안전과 또 비용 절감을 추구하는 이런 부분도 저희가 커버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선로 감시를 통해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미연에 예방하는 이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스마트 철도 서비스로 범위 안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그 지금 범위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별든 표준화 포럼이다 보니까 뭐 사업적인 부분을 다 한다고 보기보다는 그런 서비스나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표준을 제정하는 것을 일단 주요 저희 목적으로 두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활동하는 국제표준단체가 몇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세 군데를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3GPP라는 표준단체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주 잘 아시는 표준단체인데 이 3GPP는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이동통신기기, 스마트폰이죠. 거기에 들어가는 표준, 우리가 보통 5G, 6G, LTE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단어에 관련된 표준들, 심지어는 그 단어 자체 정의까지도 만들어내는 표준 그룹이 바로 3GPP입니다. 여기에 저희가 UIC하고 손잡고 처음으로 스마트 철도,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면 고속철도 통신이었죠, 시작은. 고속철도 통신에 대한 표준 워킹 아이템을 만들었고요. 이 표준 워킹 아이템이라는 것은 표준을 만들자라고 과제를 만드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 국제표준단체에서 스마트 철도 고속통신에 대한 표준을 UIC하고 저희가 같이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기구 구성도가 굉장히 크게 보고 있는 3GPP, 그러니까 상위 레벨의 구성도인데요. 여기 보시면 랜, 시티, SA 뭐 이런 그룹들이 있죠. 근데 저희가 주로 지금 활동하는 부분은 이제 SA, 서비스 에스펙트 부분이고요. 저희가 사실 그 회사는 많습니다만 표준에 참여하는 사람 숫자, 그러니까 물론 국내에서 참여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으신데 해외에는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 커버하기 어렵고, 그건 UIC도 마찬가지라서 저희가 UIC하고 나눠서 SA는 UIC하고 저희가 같이 들어가고, 그리고 랜, 그러니까 실질적인 네트워크 프리퀀시나 이런 쪽을 다루는 쪽은 UIC, 그 코어 테크놀로지 부분 UIC, 이렇게 저희가 일단 나눠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랜, 즉 네트워크 그 프리퀀시 쪽, 그다음에 CT, 그래서 네트워크를 컨트롤하는 코어 시스템들, 그리고
서비스 에스펙트 이렇게 3개 그룹으로 나눠져 있고요. 이게 전방에 거친 활동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 다소 복잡해 보이시는데요. 사실 이거는 3GPP에서도 특히 일부인 SA1, 그러니까 서비스 에스펙트 그룹 1, 요구사항 그룹에서 진행되고 있는 표준 스펙만 모아놓은 겁니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찍부터 참여를 했는데요. 정확하게 하면 릴리즈 15부터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릴리즈 15, 16, 17, 18, 현재 19이 스타트했고요. 예, 사실 19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 표준은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금 현재 18에서 진행됐던 표준의 연장선상에 다 있기 때문에 19까지 집어넣으면 너무 복잡하고요. 또 15도 사실 16하고 연장선상 안에서 거의 비슷해서 그것까지 집어넣으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알맹이만, 그래서 릴리즈 16부터 18까지만 일단 그림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FRMCS2, 모네스트리2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바로 앞에 FRMCS1과 모네스트리 1이 있겠죠. 네, 그래서 거기서부터 넘겨받아서 FRMCS는 전반적인 스마트 철도와 고속 철도 통신의 유스케이스와 요구사항 수집하는 스터디 아이템이고요. 모네스터리 같은 경우는 거기서 나온 것들을 실질적인 표준에 반영하는, 요구사항 표준에 반영하는 워킹 아이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릴리즈 16, 그러니까 15부터 16, 17, 18까지 이어져 내려오고요. 덧붙여서 거기에서 이제 18부터는 좀 확장을 해갖고, 여기 보시면은 레일스라고 보이시죠? 레일스, 오픈앤 레일 이런 부분들이 있으시죠? 네, 이 레일스나 오픈앤 레일 같은 경우, 레일스는 스마트 철도 역사, 오픈앤 레일 같은 경우는 스마트 철도에서 네트워크가 망가졌을 때, 또는 네트워크를 사용하지 않는 트레인 대 트레인 상황인 P2P 같은 상황을 처리하는 그런 시나리오에 대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세부 시나리오로 18에서는 좀 더 들어가 봤고요. 그 다음에 19에서는 다시 합쳐서 FRMCS, FRMCS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3PP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렸고요. 사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티나 렌에서도 스마트 철도의 표준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아이템들이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으시면 직접적으로 3PP에 한번 들어가 보셔서 문서들을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1M2M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M2M 같은 경우는 3GPP하고 되게 유사한 기구인데요. 3GPP가 이동통신이 그 목표라고 본다면 1M2M은 사물 인터넷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PP 약자가 서드 제너레이션 파트너십 프로젝트인데요. 여기서 파트너십 프로젝트라는 것은 지역 표준 기구, 그러니까 유럽의 엣지, 우리나라의 TTA, 미국의 TIA, 일본의 TTC 이런 데들이 모여서 우리 같은 표준은 한 군데에서 표준화하자라고 서로 협약을 체결한 게 바로 파트너십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그 파트너십 프로젝트의 대표적인 기구가 1M2M과 그리고 3PP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1M2M에서도 스마트 철도 활동이 진행되고 있고요. 여기서는 워킹그룹 1, 그러니까 리ኳ어먼트 앤 도메인 모델 부분하고 그 다음에 테스트 이쪽에서 이제 많은 활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 관련 워크 아이템이 레일드와 SDTIM 두 가지가 있는데요. 레일드 같은 경우는 이제 레일웨이 도메인 이네이블먼트라고 해서 사물 인터넷과 레일웨이를 어떻게 접목할 것이냐에 대한 스타디라는 아이템이었고요. 그리고 SDTIM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철도 디바이스들을 어떻게 사물 인터넷과 접목하실 것인가에 대한 정보 모델을 표준 규격으로 표준화하는 워킹 아이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철도 관련된 것을 사물 인터넷과 표준화하는, 사물 인터넷 플랫폼과 연동하는 그런 표준화를 스타트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간단한 그 표준도인데요. 왼쪽에 보시는 게 아주 제너럴한 1M2M의 표준 아키텍처고요. 오른쪽에 보이시는 거는 1M2M에서 내세우고 있는 커먼 서비스 엔티티입니다. 우리가 CSE라고 약조로 얘기하는데요. 이 CSE 같은 경우에 이제 1M2M에서 얘기하는 사물 인터넷 플랫폼의 중심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중심 기능에 저희가 위에서 말씀드렸던 레일드라거나 또는 SDTIM 같은 것들을 반영을 해서 같이 표준화해서 통합시키는 그런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또 하나가 UIC인데요. UIC는 말씀드렸듯이 국제철도연맹입니다. 사실 UIC 같은 경우는 원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약자가 불어입니다. 그래서 저도 불어를 잘 못 읽기 때문에 뭐 유니언 오브 인터내셔널에 뭐 어쩌게 되는데요. 네, 불어라서 제가 거기까지는 못 읽어드리겠고요. 네, 저도 불어 공부 좀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진행하고 있는 그 수많은 아이템들이 있습니다. 사실 철도 전반을 아우르는 100년도 넘는 굉장히 오래되고 굉장히 방대한 단체입니다. UIC는. 근데 그 중에서
5G 레일이라는 프로젝트가 유러피안 유니언, 그러니까 EU의 펀드를 받아서 UIC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엣지라는 유럽의 ICT 표준을 총괄하는 표준단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지역단체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에 함께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바로 5G 레일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UIC가 3GPP에서 스마트 철도와 고속철도 통신 표준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들이 저희하고 같이 연합이 돼서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UIC가 생각하는, 물론 이건 이제 SBB, 그러니까 스위스 철도죠. SBB는 스위스 철도입니다. 그래서 이 스위스 철도에서 생각하고 있는 로드맵입니다. 이건 뭐 물론 계획이기 때문에 물론 바뀔 수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2025년부터는 시범 서비스를 5G로 시작하겠다는 얘기고요. 2030년부터는 5G망을 상용망을 까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빠르면 2035년에 GSM-R, 그러니까 여태까지 사용하던 철도통신망이 GSM 베이스였거든요. 사실 오래됐죠, GSM? 네, 2G망입니다, GSM은. 2G망을 철도에 사용하고 있었는데 2035년까지 2G망을 셧다운하고 5G로 리플레이스 하겠다. 이게 유럽의 계획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거를 통과하는 게 바로 FRMCS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미리 시범 서비스까지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3GPP의 표준으로 반영이 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태까지 제가 스마트 철도 표준화 포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현재 스마트 철도 표준화 포럼이 진행하고 있는 국내 표준들과 그 사례, 그리고 국제 표준들에서 저희가 어떤 활동하고 있는지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물론 실제량은 이것보다 훨씬 많겠죠. 네, 얼마나 많을지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아마 저희가 핸들링하는 표준의 페이지로 따지면은 뭐 수천 페이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관련된 표준의 수는. 네, 이런 많은 표준들이 사실은 저희가 앞으로 스마트 철도 산업에 활용이 된다는 예상으로 당연히 하고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스마트 철도 표준 규격이 활용될 예상처는 여기 보시면 이게 레일웨이 테크놀로지 매거진이라는 데서 2017년에 정의한 거긴 합니다만 이게 어차피 키가 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지금이라고 해서 크게 바뀐 건 아니고요. 이 영역들은 여러분들께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도 당연히 이 키 영역들에 대한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이거를 2017년에 그려놓고 여기서 이렇게 활용될 거야 했을 때 12개 중에 대략 7개 정도였었고요. 2017년에 했을 때는. 근데 지금 다시 제가 오늘 이렇게 발표를 하기 전에 옛날 그림이 생각이 나서 여기다 붙여놓고 다시 한번 카운트를 해봤더니 12개 분야 전부에 활용이 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이 스마트 철도 표준 규격이 기존 철도 사업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앞으로 끼칠 것이고 또 새로 철도가 나가는 부분, 아까 유럽에서 보셨다시피 5G망이 전체 유럽 철도를 컨트롤하고 유럽 철도 서비스라는 기관망으로 깔리는 것처럼 현재 우리나라는 유럽보다 더 빠르게 4G망을 기반으로 이미 우리 평창 올림픽 할 때부터 그 망을 깔아왔거든요. 그래서 유럽에서도 우리나라 그렇게 철도망을 그때 유럽은 2G고 지금도 스틸 2G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빨리 우리나라가 새로운 망으로 깐 거에 대해서 유럽에서도 굉장히 놀라고 있고 또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의 어떤 경험이라는 부분을 절대 무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도. 물론 유럽이 100년 동안 쌓아온 철도 운영과 철도 제어에 대한 경험은 당연히 우리가 존중하고 배워야 될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저희 스마트 철도 표준화 포럼이 나갈 때 저희가 바라보는 방향이고 또 앞으로 저희가 또 만들어 나가는 스마트 철도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저희 스마트 철도 표준화 포럼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희가 TTA 산하의 표준화 포럼이죠. 그래서 똑같이 다른 표준화 포럼들하고 표준화 포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표준화 포럼에 참석하시는 분들께도 같이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표준화 포럼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중소기업이 표준화에 참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관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TTA 표준화하시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돈이 들기 시작합니다. 뭐 큰 돈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처음에 시작하는 스타트업이나 이런 분들께서는 이런 TTA 표준화 활동을 만약에 하신다면 이런 포럼에 오시면은 TTA 표준화 활동에 대해서 간접적인 경험을 굉장히 많이 하실 수 있고요. 또 여기 표준화 포럼 활동하시는 분들이 또 TTA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또 TTA의 표준화 포럼, 더 나아가서
국제 포럼 활동하는 분, 국제 표준화 활동하시는 분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분들도 같이 접촉을 하면서 아, 표준이란 이런 거구나. 국내 표준이란 이런 거구나. 그리고 국제 표준이란 이런 거구나. 또 어떻게 활동을 하고 그런 것들이 중소기업의 비즈니스에 어떤 도움이 되는구나라는 거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돈 하나도 안 들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스타트업, 특히 스타트업들한테는 뭐 꼭 저희 철도 포럼뿐만이 아니고 굉장히 많은 대략 한 50개 정도의 표준화 포럼이 TTA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표준 포럼의 자기 영역을 한번 살펴보셔서 그거 다 TTA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살펴보시고 그런 포럼의 활동에 참여하시고 덧붙여서도 시간이 나시면 저희 철도 포럼도 같이 좀 참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재밌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대략 한 35분 좀 넘는 시간 동안 제가 혼자서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생생한 여러 가지 이야기도 많이 들을 기회가 있었으면 하고요. 또 저희 철도 스마트 철도 표준화 포럼에 대해서도 앞으로 많은 다른 포럼들과 함께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